비즈니스 협상에는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내 협상인 일상협상과 외부 조직과 타협점을 찾아가는 협상인 통상협상이 있습니다. 일상협상에는 조직의 오너와 협상하는 연봉협상, 노조와 협상하는 업무환경협상, 동료 및 상사와 협상하는 업무 분장 협상이 있고, 통상협상에는 구매, 판매 조직과 협상하는 가격 협상, 소비자 거래처와 협상하는 물류 및 배달 조건 협상, 법률 고문이 나서는 상품의 질 협상이 있습니다. 협상에서 지는 이유 하나, 심리적 원인. 심리학자인 아킨과 바움가드너는 셀프 핸디캐핑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 따른 분류는 불리한 조건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느냐, 아니면 자신의 외부에서 찾느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즉, 약물이나 알코올의 섭취, 노력의 억제 등은 내적 셀프 핸디캐핑에, 불리한 수행 조건이나 곤란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은 외적 셀프 핸디캐핑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형태에 따른 분류는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가, 아니면 자신이 처한 기존의 불리한 조건을 주장하는가에 따라 각각 획득적 셀프 핸디캐핑과 주장적 셀프 핸디캐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두면 과제 수행에 실패했을 때는 물론이고 성공했을 때도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믿는 셀프 핸디캐핑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면 불리한 조건으로 핑계를 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성공했다면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셀프 핸디캐핑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당일 어떤 친구가 전날 너무 졸려서 잠자느라 공부를 못했다고 큰 소리로 떠든 경우, 그 친구의 주변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 잘하는 얘는 뭐가 다를 거야. 아무리 공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은 좋게 나올걸? 시끄러워. 그런 말 하지 마. 꼭 공부 다 해놓고 와서 그런 말 하더라.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좋은 말로 화답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가 셀프 핸디캐핑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 사람과의 평소 관계를 고려해서 당사자 앞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셀프 핸디캐핑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 지는 이유 둘, 협상에서의 셀프 핸디캐핑.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낭비를 줄이거나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낭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면지 쓰기, 점심시간마다 불 끄기, 종이컵 안 쓰기 등 절약을 하면 되지만 수없이 많은 직원들을 모두 절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 또한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가 1만 원인 제품을 협상으로 3%를 깎았다면 개당 300원의 추가 이익이 생깁니다. 만약 그 계약 물량이 1만 개라면 한 번의 협상으로 30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은 이런 비즈니스에서 협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기업의 협상력이 비즈니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 결과 97%가 영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협상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협상이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갑과 을의 상황에서 자신을 힘이 없는 을이라고 생각하고 협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협상에서의 셀프 핸디캐핑입니다. 지식 디자이너